신선은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 산속에서 장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를 예측하거나 병을 치료하는 등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선은 주로 도교에서 유래되었으며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교에서는 신선이 되기 위해 수행을 해야 한다고 믿으며 이러한 수행은 요가나 명상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전통 문학에서도 신선은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신라시대의 작가 김가기가 지은 김가기전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김가기가 신선이 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로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작가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에서도 홍길동이 신선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신선은 한국의 전통 사상과 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에서는 신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통 사상을 존중하면서도 현대 과학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선은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 중요한 존재이지만 현대 과학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전통 사상을 존중하면서도 현대 과학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만난 신선은 김가기 또는 장길산이라고 전해질 뿐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홍길동전은 조선시대의 작가 허균이 지은 소설로 홍길동이 신선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작품에서 홍길동은 조선국을 떠나 율도국에 도착하여 나라를 세운 후 신선과 만나 도담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해당 장면에서 신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이후 홍길동이 신선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일부 문헌에서는 홍길동이 만난 신선이 김가기 또는 장길산이라고 전하고 있지만 이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주장은 아닙니다. 따라서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만난 신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작품에서 신선이 등장하는 것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 유행하던 신선 사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선 사상은 중국에서 시작된 종교로 인간이 신선이 되어 불로장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신선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으며 홍길동전에도 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만난 신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이 작품에서 신선이 등장하는 것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 유행하던 신선 사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선이란 불로장생하여 하늘에 올라가 사는 사람을 뜻하며 한국의 고대 문헌 속에도 다양한 신선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신선으로는 신라시대의 최치원, 고려시대의 정지상, 조선시대의 정념 등이 있습니다. 최치원 신라시대의 학자이자 문장가로 당나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신라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이후 관직을 그만두고 전국을 유람하며 신선수를 익혔다고 전해지며 사후에는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정지상 고려시대의 시인으로 뛰어난 시 실력으로 인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묘청의 난에 참여하였다가 김부식에게 패배하여 죽음을 맞이하였으며 이후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정념 조선시대의 학자이자 기인으로 의학, 천문, 지리,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 능통하였습니다.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가며 신선수를 익혔다고 전해지며 사후에는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선들은 한국의 고대 문화와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에서는 신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신선 사상을 명맥을 이은 단학 사상은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 중 하나이며 단학의 원류는 고대의 불로장생을 기원하는 신선술에서 유래하며 이를 신앙하는 방사들에 의하여 존경받고 숭상되어 전해왔습니다. 외단학은 벽곡곡식을 먹지 않음이나 복용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서 신선의 힘을 얻는 것을 중시하며 내단학은 내부에서 자신의 수련을 통해 신선의 힘을 얻는 것을 중시합니다. 단학은 인체에서 행하여지는 이로 이르빈 호흡을 통해 우주의 원기를 훔쳐다가 체내의 단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불로장생과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에서는 단학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으며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학은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 중 하나로서 우리의 문화와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인간이 공중에 떠서 날아오를 수 있는 능력은 아직까지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비롯한 다양한 항공수단을 이용해 하늘을 날거나 우주 탐사를 위한 로켓 등을 이용해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등 인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중에서의 이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미래에는 인간이 직접 공중에 떠다니는 기술이 등장할 수도 있지만 이는 아직까지는 상상력과 실험실 수준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며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기술 발전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공중에 뜨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인류는 지속적인 탐구와 노력을 통해 더 높은 곳으로의 이동과 탐험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혁신은 우리의 생활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는 SR-71 블랙버드로 최고 속도는 4102km/h 마하 3.35입니다. 이 비행기는 로키드 YF-11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소련과 동맹국의 영토를 정찰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램제트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인해 추격과 요격에서 쉽게 회피할 수 있었고 스텔스 기술도 도입된 기종입니다. 빠른 속도로 인한 열팽창을 고려해 조각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총 32대가 생산되었습니다. 다른 빠른 비행기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Su-27 최대 2876.4km/h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전설적인 소련 및 러시아 전투기입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F-111 전술 폭격기 등급에 속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객기 중 하나로 허용 비행 속도는 마하 2.5에 이릅니다.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운 폭격기는 제급류 없이 최대 65,00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비행기들이 있으며 각 비행기마다 고유한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버 소희아빠가 AI를 기반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